취미. 돈을 버는 취미는 부업이다. 붕붕 드링크. 마시면 기분이 붕붕 뜨는 음료다. 이온 음료에 비타민제를 넣어 마시는 일종의 수제 자양 강장제다. 신경계와 심혈관계에 지장을 주는데도 너무나 바쁘다는 청소년들에게 인기 만점이라고 한다. 고등학생 승호군은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은 마신다고 하는데 약속이 많을 때는 더 자주 마신다고 말했다. 무슨 약속이냐고 물으니 게임이란다. 바로 오늘부터 우리나라에서 하나만 바꿀 수 있도록 신이 허락해준다면 나는 아이들이 게임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을 청하고 싶다. 우리 아이들이 아프다. 그것도 많이 아프다. 그런데 아픈 줄도 몰라서 더 큰일이다. 이미 우리 주변에는 게임하려고 유치원에 가지 않겠다고 떼쓰는 5살 아이들이 있다. 초등학생에게 게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리라고 하니 한 아이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엄마 목이 들려있는 그림을 그렸다. 게임을 못하게 말리는 엄마가 너무 미워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 게임에 집중하기 어렵다며 갓 태어난 신생아를 목졸라 죽인 엄마도 있으니 이 게임이라는 것이 정말 예전의 홍역, 마마보다 더 무서운 세기병인데도 우리는 그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 아직 소수라는 이유로 사스나 조류 독감보다 더 무서운 이 병이 이렇게 방치되어도 되나 싶다. 뇌가 다 발달하지 않은 청소년기의 게임으로 뇌의 중독 중추만 활성화시키면 판단하고 사고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아 학습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다. 당연히 성적이 오를 리 없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또 게임을 하니 아무리 학원에 다녀도 소용이 없다. 엄마는 그 좋은 게임을 하지 못하게 막을 뿐더러 성적 타령만 하고 공부 좀 해보려고 해도 통 안 되니까 그 스트레스를 게임상에서 폭언과 폭력으로 풀게 된다. 이미 활성화된 중독 중추는 성인이 되어도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 쇼핑 중독 등 모든 중독에 쉽게 노출된다고 하는데 이미 우리 아이들은 도를 넘었다. 더 이상 취미가 아닌 중독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굳이 게임 중독이라는 단어 대신 게임 과몰입이라 표현한다. 이리저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게 이유일 것이다. 슬픈 현실이지만 우리 각자가 알아서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니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한다. 아이들이 있다면 앞으로 아이를 가질 거라면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주말마다 짐을 비우며 자신의 취미 생활에 빠지기보다 아이들과 함께할 취미를 만들 것을 권하고 싶다. 아이들은 혼자 있다가 심심해서 게임을 시작한다. 그러다 그 요란한 음향과 현란한 시각적 자극들에 빠지면 밋밋한 글과 글씨만 있는 책 읽기는 따분하기 그지없다. 부모님들은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것들을 체험과 대화로 알려줄 기회를 많이 만들면 좋겠다. 게임하지 말라는 잔소리만 늘어놓지 말고 이래라, 이제라도 그보다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취미를 통해 업무와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정이 행복해야 하므로 1차적으로는 가족 위주의 취미를 권하고 싶다. 김현수 정신과 교수는 부모가 자기 시간을 가지려고 아이들의 게임을 방치하는 것은 나 좀 놀 동안 너 담배 한 대 피우고 있어라. 아니면 소주 한 병 마시고 있든지 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함께 한다면 금상첨화이고 없다면 함께 찾아볼 일이다. 난지도 캠핑장처럼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전국 방방곡곡에 체험장도 많다. 이 도서관들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이 등산하러 가서 막걸리로 마무리하는 동호회 말고 가족과 함께하는 등산을 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얼마 전 갔던 청계산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산을 오르는 가족을 만났다. 우리는 하산 중이었는데 아마도 그들은 점심을 먹고 올라오는 것 같았다. 아이들도 익숙한 듯 뒤따라오는 엄마에게 코치까지 하고 있었는데 무척 행복해 보였다. 이 잠깐의 외식이나 비싼 선물보다 아이와 함께 노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이에게 더 값진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맛있지만 음식값이 매우 비싼 일식집에 점심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있다. 옆 테이블에 어느 엄마가 아들과 단둘이 식사를 하는데 대화가 너무 없어 유심히 보게 되었다. 아이가 일식을 좋아하나? 하지만 아이의 얼굴은 그다지 즐거워 보이지 않았다.
계속 주위를 의식하는 엄마의 시선에서는 그저 과시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집에 가면 각자 방으로 들어가 자기 할 일에만 몰두할 것 같은 분위기였다. 엄마는 아이와 함께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이는 아마도 아닌 것 같다. 우리는 과연 어떤 취미를 갖는 게 좋을까? 어찌됐든 그것으로 돈을 버는 일이어서는 안 된다. 인터넷 게임이나 도박을 취미로 착각하는 직장인들도 있는데 돈을 번다는 것은 이기는 것이고 이긴다는 것은 경쟁한다는 말이다. 그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취미를 넘어서서 부업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지 않아도 피곤하고 지쳤는데 일을 또 하나 더 하게 되는 셈이다. 얼마 전 지인들과 골프를 치러 갔는데 매달 A팀에서 치던 한 명이 우리 팀으로 오겠다며 바꾸어 달라고 했다. 바꾼 뒤 이유를 물으니 지난번에 A팀의 한 명이 너무 내기에 몰두하는 바람에 야박하다 싶을 정도로 따지는 게 많아 피곤하다고 했다. 싫어하는데 짜증이 난다는 것이다. 이 소에게 내기야 때로 긴장감과 재미를 주지만 다들 피하고 싶을 정도로 경쟁을 일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떠나게 한다. 사실 우리는 경쟁에 익숙해 있다. 그러하기에 더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경쟁이다. 좋아하는 남자 배우가 나오기에 부르던 사극 드라마에서 계속 죽여야 한다. 죽이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 를 그야말로 죽어라고 외쳐대서 바로 꺼버렸다. 취미 생활에서 극도로 경계할 일은 경쟁이다. 이 색소폰을 배우든 그림을 배우든 몰입의 즐거움으로 끝나야 한다. 요즘 직장인 밴드가 인기인데 해체가 잦다고 한다.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각자 더 잘하려고 애쓰다가 서로 탓하거나 공치사하며 애초에 뜻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아마추어 록밴드 헬레나 밴드는 유튜브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지만 8년째 주요 멤버들이 그대로인 점이 주목된다. 그들은 실력이 좋아도 큰 대회에 나가서 경쟁하려 하지 않는다. 연습 안 해오는 멤버에게 지적도 하고 밤새워 연습도 하지만 함께 공연하고 팬들과 교감하며 속 터나는 뒤풀이로 만족한다. 이 업무가 아닌 작은 일탈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우리는 성장하고 배우고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심리학과 소냐 류보머스키 교수는 강조한다. 어느 대기업의 김 사장은 바쁜 일정과 잦은 해외 출장 때문에 가끔 거를 때도 있지만 2주에 한 번씩 성악을 배운 지 꽤 오래되었다. 매일 숫자와 씨름하는 그에게 춤추는 음표들은 휴식이고 활력이어서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한다. 이 못 내던 새로운 음역대에 소리를 내는 순간 잠재되어 있던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며 색다른 기쁨과 업무에서 얻는 것과는 또 다른 성취를 느낀다고 했다. 나에게 그 시간을 이야기할 때의 그의 어느 순간보다 얼굴이 환하다. 지인들을 초대하여 소박하게 독창회라도 한번 열면 어떻겠냐고 권하는 나에게 그저 배우는 시간이 좋으니 됐다고 손사래를 친다. 무리하지 않고 취미를 있는 그대로 즐길 줄 아는 균형. 그가 능력을 더 인정받으며 오늘도 일을 잘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승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취미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때 그 균형감이 오히려 승진을 빠르게 만들 것이다. 이 잘 되고 있는 사업을 더 확장하려 들기보다 그간 일에 밀려 있었던 정말 해보고 싶은 뭔가에 몰입하는 몇 시간은 자신의 삶을 훨씬 만족스럽게 해줄 것이다. 이 사실 우리 모두 습관이 되어버려서 그렇지 사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한 것뿐이라면 너무 초라하고 우울하지 않은가. 건전한 취미생활은 밤새 포마신 유흥의 시간과는 비교도 안 되리만큼 심신이 피곤한 우리를 행복하게 회복시켜준다. 이 김 사장의 취미도 그랬지만 취미 역시 직업 못지않게 자신에게 맞는 것, 자신이 즐거울 수 있는 것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이 한다고 그럴듯해 보인다고 따라할 일이 아니다. 대학생 정찬 씨는 남학생들의 취미가 보통 운동, 당구, 게임 등 특이하지 않은 게 대부분이라 취업을 위해 이력서에 쓰기 위해 흔하지 않은 악기인 우쿨렐레를 배웠다고 한다. 일부러 특이한 취미를 만들기도 한다니 슬프다. 취미는 무엇보다 자신이 즐거워해야 한다. 물론 연습을 제대로 안 하는 이유가 크지만 나는 배드민턴이나 골프 등 답이 정확히 나오는 것들에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얼마 전 배운 꽃꽂이나 요리, 사진처럼 정답이 없는 창작 활동에는 더 몰입하게 된다. 스포츠로만 비교해도 탁구보다 수영이 훨씬 즐겁다. 어느 경지에 올라서려면 당연히 고충이 따르고 그걸 넘어서야
또 다른 희열도 느끼겠지만 무엇보다 그 시간이 자신에게 즐거워야 한다. 또한 취미는 자신의 업무와 조금은 색깔이 다른 것이 균형감을 찾을 수 있어서 좋다. 나 역시 내가 하는 일들이 이성적으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컨설팅하는 상황이 많아서 정답이 없는 활동에 더 마음이 간다. 이렇게 삶의 균형을 맞춰 갈 수 있다.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직업이라면 묵묵히 기다리는 낚시는 어떨까? 처음엔 좀 갑갑해도 늘 쏟아내기만 하던 일상에서 자신의 속을 좀 들여다볼 기회가 되지 않을까? 외향적인 성격인데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자녀들과 씨름해야 한다면 댄스나 테니스를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취미가 일상과 좀 다른 환경, 다른 정서로 보내는 시간이면 좋겠는데 무엇으로 정하든 가족과 함께하는 취미를 우선 권하고 싶다. 2012년 한국의 직장인들이 느끼는 직무 스트레스 비중은 8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한 대학병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잠을 잔다 15.9%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술을 마신다 12.7%가 1, 2위를 차지한다. 이 같은 내용의 조사에 대한 미국인의 응답은 음악 감상과 취미 활동, 가족 친구와의 대화가 1, 2위로 가장 많았다. 무작정 그들을 따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만은 좀 따라해 보면 어떨까?